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의 사법개혁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충분히 의견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의 속도보다는 공론화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보도에 진기훈 기자입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사법개혁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본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대법관 증언 등이 담긴 사법개혁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리 현재의 그 사법 인력의 현실,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조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 회의보다 먼저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사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했던 선례를 언급했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재판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문제로 지목된 재판 지연 해소와 관련해선 개선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이제 그 대법원에서 사법개혁 여당이 지금 주장하는 거 여기 대응해서 지금 법원장 회의 열리는 중이에요. 어제 대통령은 딱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못 박았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법원 전국 법원장 회의 이거는 연 이유는 이거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 열리는 법원장 회의라면 그런 취지가 담겨져 그렇겠죠. 있다고 봐야겠죠. 아직 회의 결과는 발표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취지의 발표문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이거 제가 보기에 지금 법원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할 게 아니고 일단은 제일 급한 건 지기현 판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그 사진. 접대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뭐 일각에서는 650만 원 정도는 확인이 됐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게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 사실 확인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인사 조치할 거냐. 일선의 재판 실무에서 뺄 거냐. 아니면 그냥 놔둘 거냐. 이거부터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죠. 그게 더 급하지 제가 보기에.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네. 그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전국의 법원장 회의를 이 상황에서 모아서 글쎄 아마도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취지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사법의 독립을 아마 오늘 논의를 할 걸로는 예상은 됩니다만은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뭔가 유의미하다고 볼 건데 즉 국민들이 법원의 독립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법원의 독립을 누가 흔듭니까? 다 존중합니다. 근데 법원의 독립이라고 쓰고 그게 사법의 성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별을 좀 당연히 판사님들 똑똑하시니까 다 구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란을 재판하는데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법부에. 근데 내란 수괴가 되기 전에 윤석열이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임명했어요.
그 친위 쿠데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윤석열은 내가 지명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로부터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판사들도 다 사람인데 인사권에 영향 없습니까? 그 영장전담 판사들 조희대가 갖다 앉혔잖아요. 그 영향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직위원의 그 이상한 행태들 나열하면 끝도 한도 없잖아요. 그럼 이 사법의 불신은 예. 법원 스스로 바로 서기 위해서 본인들이 더 분노해야 되는데 예. 즉 국민들이 열받는 거예요. 아무 조치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핵심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윤석열을 재판하는 게 맞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답을 내면 다행인데 네. 제가 볼 때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회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내란 특별법도 사실 저는 올해 한 3월부터 제가 그 지기현 사례 나왔을 때부터 이거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미 사법부는 그때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예. 깨진 꽃병에다가 어떻게 꽃을 담습니까? 이미 깨졌어요 그때. 오늘 좋은 말 많이 나오네. 아니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박희승 의원 같은 분이 최근에 뭐 국회가 총칼 들고 사법부 쳐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셨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박희승 의원도 판사 출신인 건 제가 알지만 민주당. 예, 그렇죠. 알지만 선을 넘었어 발언이. 예, 알지만 지금 조희대와 지기현이 초래한 사법의 불신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우리 좀 위헌적인 거를 소거한 좀 합헌적인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 아이디어를 낼 책임이 있는 분이 예. 그냥 덮어놓고 아니, 상황은 모르겠고 자꾸 국회가 총칼 들고 사법부 쳐들어가면 되겠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오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입장 어떠냐 했더니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리고 어떤 게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 이루어져야 뭐 전형적인 공자님 말씀이긴 한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그러면 이번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아니면 또 대법관 증원 같은 이제 사법부 개혁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을 노리고 있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국회 답변에서도 그 취지는 명확히 한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그러니까 정말 한번 세게 붙을 각오를 한 건지 아니면 저렇게 한번 무력 시위 한번 법원장 회의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 한번 잘 건드리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한번 무력 시위 한번 하고서는 그냥 수구리 할지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사실은 그 대법원장의 정년이 만 70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 임기가 도래하기 전에 정년이 먼저 도래해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 17년까지. 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마음을 먹을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동안에 그 어떤 판사들의 그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판사들의 성향은 뭐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독립이라는 거는 말이 좋아 독립이지 어떠한 영향력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절대적인 독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신 변호사 말대로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판사들의 경향성이 있는데 그게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우리 헌법 1조의 위반이 돼요. 예. 아니, 사법권의 독립 저 뒤에 100조 이하에 나오는 거고 저는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합니다. 저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하에 그럼 판사가 재판권을 이용해가지고 내란 수계 풀어주고 하는 것까지도 그럼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성역화지. 성역화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고요. 독립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 양심이 저는 있는가 싶은 게 지금도 국민을 언급하잖아요.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하다. 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 싶은 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내란의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역사에 남았고요. 또 하나는 119 서부지법 난입 사건 때 폭동 때 그때 천대엽 처장만 법원에 2인자만 와가지고 보고서 참담하다 이러고 갔지.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 침묵했습니다. 이 비겁함. 예.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국면에서 후보의 생명을 박탈하기 위한 사법의 정치질, 정치화.
이걸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행정부가 이걸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국회가 중심이 돼서 사실은 12.3 내란에 대한 조사 특위를 마련해서 지기현 사례, 조이대 사례 등등등의 이 내란과 관련된 그 과정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전 그래야지 지기현과 조이대 저희까지 계속 지게 놔둘 수는 없거든요.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탄핵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용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12.3 내란과 관련된 조사 특위를 좀 국회가 만들어서 지기현, 조이대 사례를 전 반드시 국회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탄핵의 명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많이 좀 답답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비판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 안 된다. 결국에는 위법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건 탄핵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관 탄핵. 사실 저는 그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때 이제 파기환송심 그 판결문 읽을 때 이렇게 덜덜덜 떠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기억 안 나시나? 종이를 떨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고 저 사람이 그렇게 배짱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이렇게 무력 시위 한번 하고서는 내리지 않을까 꼬리를. 그 생각은 하여튼 저는 뭐 했어요. 아니 그런데 보다 현명하다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읍참 마속이라는 이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목을 베고 싶어서 뱄겠어요? 목을 베야만 하니까 벤 거지 마속을. 그게 몰라 지기현 판사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다 지기현 판사를 그러면은 아니 지기현 입장에서 아니 저희 조이대 입장에서는 벨만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벨만은 하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 법원 전체 내지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싶으면 필요한 조치는 해야죠. 그 정도는. 아니 근데 그 룸살롱 간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조이대의 그 파기환송심 9일 만에 했던 상고심 그때는요 지금 기억해 보시면요 서울중앙지법의 판사 여러 판사들 한 4-5명 정도가 다 공개 입장도 냈었어요. 대법원장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했던 사법 파동에 준하는 사안인데 전 요즘에도 참 이게 답답한 게 왜 이게 조용하지? 불과 5월달 얘기잖아요.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에서 이건 하는 수밖에 없다. 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뭐 관련된 지금 뭐 한예종 폐쇄건이라든지 뭐 해경도 동원되고 뭐 많잖아요. 사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걸 특검에다가만 우리가 몰아놔서 될 건 아니고 또 혹자는 아니 뭐 국정감사 때 하면 된다 막 이러는데 아니 국감 때는 국감회의를 하는 거지. 이건 내란에 관한 원포인트로 총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사법부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12월 3일도 곧 다가오는데 좀 그 전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우원식 의장께서 좀 이런 일은 좀 책임지고 좀 해주시면 국민들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그리고 지기현도요. 아니 김영남 의원님도 저는 동의하실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을 그렇게 적용해서 재판을 해서 내란 수계를 풀어주면요. 이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닙니까? 중대하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탄핵 인용 사유예요. 전 지기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이유도 없다. 법원에서 자정해라. 안 했잖아요. 그럼 탄핵 들어가는 거죠. 뭘 더 지기현한테 끌려다닙니까 사실은. 그때 그 조이대 대법원장 그 준비를 지금 금방 찾았는데 저기 떠는 그거 한번 좀 틀어봐 줄 수 있어요?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배의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그렇게 떠. 수전증이 있으시고. 아니 진짜 이렇게 떠는데 이렇게. 수전증 떠는 거하고 진짜 마음이 쫄려서 떠는 거하고 이 떠는 강도가 달라. 선풍기를 틀어놨겠죠.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놨을 같아요. 이런 저기 이것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지금 윤석열이 위헌 심판 제청 이거 신청했잖아요. 이거 직연 재판부에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직연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은 헌재로 넘어가서 재판은 몇 달 동안 중단되는 거란 말이에요. 몇 달이면 내년 1월까지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그렇죠. 어쩌면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날 수도 있는 거고. 사법부가 지금 이걸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자꾸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고 하고 뭐 사법부 개혁 대법관 증언한다고 자꾸 우리 공격하면은 그 받아들인다 위헌 제청 심판
그거는 정말 필살기를 뚫은 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수를 떴는데 안 통하면 이제 작살 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정말로 아마 그거, 필살기인데 예. 그게 통상의 경우에는 위헌 법률인지 심판할 수 있게 헌재로 보내주세요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그 재판부에다 제출하면 예. 재판부에서 야 이게 무슨 위헌이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가 그냥 거기서 잘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판부에서 갖고 그래 이거는 위헌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법률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어라고 이제 재판부의 결정으로 헌재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이게 말씀대로 적어도 몇 달 이상 걸립니다. 뭐 몇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 사건인 경우에는 구속 만기가 있으니까 일단 풀어줘야 돼. 구속 만기가 헌재에서 심리 중인 중간에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근데 이런 중요한 사건을 만에 하나 정말 지기현 판사가 필살기를 떠. 그러면 헌재에서 통상의 경우에는 이게 몇 달, 1, 2년이 걸리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요? 심리를 해서. 빨리 하면 한 며칠 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달 절차가 좀 필요하니까 며칠은 안 되지만 제가 예상하면 한 달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거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 그러면 헌재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도 위헌 법률 그 여부가 심판이 된 적 있어요. 그때도 합헌 나왔어요. 9대 0으로. 근데 그때도 비슷한 사유를 들었어요. 야 이거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만 했잖아. 여야가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위헌이라고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야 이건 사안으로 봐서 이건 야당이 추천하는 그 특검 후보 중에 고르는 게 맞지 뭐 이런 이유로 해갖고 합헌 결정을 이미 낸 적이 있어요. 헌재가. 저는 한 달 이내에 그런 결정을 바로 할 것 같아. 그러면 목적했던 소기의 그 목표를 달성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구속 만기 도래 훨씬 전에 헌재 결정이 나와 버릴 수가 있어. 일단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데다가 그 필살기를 뒀는데 헌재에서 그렇게 빠르게 대응해 버리면 이제 법원은 속된 표현으로 물 먹는 거죠. 죽는 거야. 죽는 거죠. 그건 정말 필살기야. 속된 표현도 아닌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피고인이 이거 위헌이니까 좀 봐주세요 판사님 해서 판사가 이거 위헌이네. 이래가지고 이제 헌재로 가니까 이제 재판이 중단되는 거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 위헌 봐주세요 하면은 뭐 위헌이야 됐어 이래가지고 이제 기각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헌법소원으로 가는 이제 요 루트거든요. 그땐 정지가 안 됩니다 재판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가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위헌 같은데 해서 넘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기현은 윤석열하고 한편 인증이에요 이게. 왜 인증이냐? 아니 그러면 야당 추천 특검 이거 이제 늘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박근혜 최순실 야당 추천 특검 똑같습니다. 법문이 똑같아요. 그냥 윤석열 박근혜로만 바꿔 있어요. 드루킹 추천, 드루킹 특검 그것도 야당 추천이에요. 법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그때도 박근혜 최순실 당연히 위헌 심판했죠. 다 합헌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기현이 판단력을 상실해가지고 갑자기 지금은 위헌 같은데 넘겨서 재판 좀 중지시켜볼까 하는 순간 저는 그냥 끝난다. 그리고 만약에 헌재로 넘어오면 헌법재판소는 기회죠. 이 법원의 소위 말하는 자책골에 대해서 헌재는 바로 그냥 최단 심리로 끝내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그때부터 위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때는 뭐 지금 사법개혁안에 좀 일부 빠져 있습니다만은 재판소원제도 제가 누누이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 이 재판소원제도를 통한 3, 4위의 의전서열을 바꿔버리는 저는 이 개혁까지도 이제는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내란 재판부에서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건지 아마 월요일 날 지금 공판이 열리니까 월요일 날 아마 이게 뭐 어떤
직연 판사가 판단이 있겠죠. 입장을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만약이야. 이거 정말 만약이야. 이거 나는 판단 못하고 혼자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한패 인증이죠. 그럼 한패 인증. 정말로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정말 그야말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초고속 열차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고. 고속도로 아우토반 열리죠 이거는. 그냥. 그렇지. 예. 뭐 그런 것까지 할까요? 아무리 그 판단력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거는 뭐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지 않고서는 그건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할까? 나 그래도 어쨌든 이게 하여튼 찜찜함으로 남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막 사례가 없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무수히 많은 사례와 또 야당 추천 특검이 다 합헌인데 갑자기 이것만 위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뭐 지기현 판사는 특수한가 봐요. 막 형사소법도 날이 시간으로 보이고 혼자 이상할 수는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아니, 불안해지네. 여태까지 걱정나는데 여태까지 70년 넘게 날로 계산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한 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아니 근데 그래서 불안해지네. 혼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감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지기현한테 끌려갈 필요가 전 전혀 없다.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요걸 갖다 혹시라도 지렛대를 이용해서 계속하면 우리 이거 넘길 거야. 윤석열 풀어줄 수도 있어. 이 생각을 그렇게까지 머리가 나쁘진 않겠지. 아둔하진 않겠지. 자살골인데. 그러니까. 근데 여태까지 하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요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 좀 이게 별것 너무 쓸데없는 기우일 수도 있겠으나. 아니 근데 법원장 회의 끝나고 우리 홍사훈 쇼 보시겠죠. 보면서 그러니까. 아 이거 했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이걸 보시면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하여튼 월요일 날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이 제한적으로 직위원 재판장에 의해서 현출되는 것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네.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그게 생각을 문제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야. 네.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 방어권, 즉 내란범의 방어권이 일반 형사재판하고 동일시 취급됐다는 게 저는 우리 사법부의 판사들의 인식에 그렇습니다. 천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면은요 전범 재판, 뭐 히틀러 재판이라던가 유고 전범 재판도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루안다 전범 재판 이런 것들은 증거 현출을 일반 형사 재판처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는 걸 받고 계엄군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반란군입니다. 반란군이 의회를 전복시키려는 것을 실시간으로 봤는데 무슨 증거 현출이 더 필요하다는 건지 네. 저는 이 재판 자체가 12월 달에 끝나는 것도 웃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매주 한 번 하고 있는 것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 측에서 한 주에 2번 정도는 이 얘기를 해야 증인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이거 안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증인도 굉장히 늘어뜨려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3명을 할 수 있는데 뭐 1명을 한다던가 1명을 이틀에 거쳐서 뭐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으로 봐야지.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 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댓글에서 현출이 도대체 뭐냐 하는데 그 재생을 네,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들려주는 거죠. 네. 재생. 여쭤보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좀 친화적으로 가야죠. 현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까 일상에서? 법정에서 쓰는 용어니까 두 분이 이제 알아들으셨네. 죄송합니다. 네. 녹취 재생. 네. 플레이. 재생.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사실 이 계엄이 성공했으면 대한민국 망했고 우리 국민들 망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단죄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맛이 없어요. 엄격한 맛이 없고요. 난 그래서 이게 불안해요. 다음에 또 한 번쯤 해볼 만하다 누군가는 생각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정말 걱정이 되는 네. 게 이거는 반국가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짓밟고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헌법을 부정한 세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왜 어렵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친위 쿠데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동안에는 내란 수계가 되기 전에는 본인의 인사권으로 다 미리 박아놨고 네. 그 이후에도 한덕수 최상목이가 사후 작업을 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우리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언론이든 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소의 의지를 여기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게 약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시고 특히나 이 직위원이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된다는 건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아니 우리가 무슨 윤석열이 그냥 임명했기 때문에라고 하지가 않잖아요. 직위원이 그동안에 구속 취소
구조 인용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특혜 베풀어 준 거 내지는 그 룸살롱 문제 해결하라고 수십 차례를 얘기해도 안 고치지 않습니까? 전혀 안 고쳐. 그래서 저는 이 지경까지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물러설 수는 없다. 네. 여기서는 반드시 이 내란의 이 씨앗들은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이 친위 쿠데타를 시민들이 제압한 거잖아. 이거 엄청난 기적이거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좀 단호한 맛, 엄격한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야, 이렇게 가면은 다음에 누군가가 야, 우리가 좀 야무지게 하면 한 번 정도 또 쿠데타 해볼 만하지 않아라고 생각할까봐 내가 그게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민기적거리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내란 특별 재판부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신청도 지금 4명의 영장 전담 판사 중에 3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장난질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한 것도 기각됐죠. 되게 말이 안 돼. 웃기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돼. 그러면은 그 친위 쿠데타에 대한 판례가 없으면 모두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되냐 이 논리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장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란 특검도 지금 세게 못 나가고 있는 것은 영장 전담 판사들이 길목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기현 재판장하고 2명이 네. 사실상 특검의 수사와 그 기소나 이런 것들을 저는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의 그날 밤에 군사법원 재판 사무를 어떻게 지원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 밝혀야 돼요. 나온 게 있어? 그러니까 밝혀야 된다고? 밝혀야 되죠. 왜냐하면 모였고 재판 사무 지원을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저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요. 네. 제가 내란 특검이면 네. 조희대 대법원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을 할 것 같아요. 해야죠, 당연히. 조희대를.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와. 대한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대단한데. 아니면 자료 제출을 자진으로 하게끔 만들던가 해야 되는 거죠. 뭐 사법부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한다면. 네. 근데 내란 특검도 고심일 것 같아요. 과연 대법원이나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영장을 영장 전담 재판부에 신청하면 이게 몰래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나오지. 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안 때문에 나와. 지금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그렇습니다.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아니 근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에 대한 이 사법농단 수사했던 우리가 그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의전서열 1위가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다 뽑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탄핵하고 구속시키는 이 나라에서 의전서열 3위에 불과한 대법원장에 대해 가지고 성역을 만들어주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그렇지. 우리가 눈 감아준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에서 윤석열이란 내란 수괴를 재판한다는 이 모순 자체가 좋았다.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조희대가 가만히 있었냐고요. 그때 대선 때 그렇지. 사법의 정치화로 본인들이 법봉 들고 정치 한복판에 자기 스스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미 드러난 마당에 들키지나 말지. 그렇지, 좋았다. 들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법의 날 13일 날인가가 아마 그럴 건데 그날 그 법관 회의 하잖아요. 법관 회의는 12일에 합니다. 법원장 회의 할 때 예.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와서 얘기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법원장이나 이 부장판사들은 좀 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하고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저희는 예정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법원은 이번에 뚫리면 앞으로도 계속 뚫린다라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막겠다. 이 심산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보면은 곤혹스러워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하나 때문에 법원 개혁이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고 밀리고 있으니 법원도 곤혹스러운 건 같아요. 뭘 지기현 하나 때문에 조희대의 난을 우리가 다 지켜봤는데 조희대가 본인이 지금 이 사단을 만든 겁니다. 조희대 당신이. 근데 이자들은 조희대의 난일 때도 그냥 입국 탓하고 있고 지기현의 난일 때도 입국 탓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법원장들이 모여가지고 또 성토를 한대. 난 이게 너무 사실 좀 꼴 같지 않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의하고요. 법원이 그러니까 판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신들의 권력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국민으로부터 나왔는데 네네. 대법원장이 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알아. 그러면서 제일 센 방패를 들이대는 게 사법부 독립. 사법부 독립, 입법부도 함부로 사법부 건드리지 마. 항상 네. 얘기하거든요. 예. 사법부 독립은 중요한데 사법부 독립을 하는 이유가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조이대의 그 사법 내란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다 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법부의 독립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대해서 특히 조이대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조치를 하자고 그때부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강력한 조치 취해야죠. 뭐 특검부터 시작해서 뭐 필요하면 탄핵, 네. 아니면 국정조사 뭐 네. 등등을 다 해야죠. 그렇습니다.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그때 조이대에 난 때 자정작용 보이는 것처럼 법관 대표회의 연다고 해놓고 뭐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잖아. 열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근데 이제서는 막 자기들이 세상에 그러니까요. 억울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만나가지고 모여가지고 소리를 내겠대. 난 이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묻지 않겠다라는 성역화는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사법부가 좀 오해하고 있고 사실 직위원회 구속 취소 인용 결정도 한 판사가 법을 그냥 아예 자기 멋대로 바꿔가지고 한 명에게만 특혜를 줘서 탈옥을 시킨 사건인데 네. 여기서도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죠. 왜? 네. 우리 국민들은 평등하게 재판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법 앞에 평등권을 우리 헌법 11조를 완전히 정면으로 짓밟아버린 거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넘어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법원이 자정작용을 안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위헌 논란도 좀 있고라고 기자가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이것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전국 법원장들이 모입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자, 일단 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의 발언과 오늘 천대엽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부의 모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까? 법적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법원의 법원장들이니까 법률 같은 거 아마 자신들의 이익이나 그것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전 처음 봤어요. 법원장이 하는 거. 예전에 사법부 서부지법 폭동당했을 때도 그런 걸 안 했던 것 같은데 자기들 권한이 침해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걸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법률 얘기를 조금 하면요. 위헌이란 말 그대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거고요. 헌법이란 문헌을 볼 수도 있고 그 내용이나 근거를 봐야 되는데 헌법에 법원은 어떻게 나오냐면 특별법원은 두지 않는다 그래요. 특별. 그건 뭐냐면 군사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정도가 특별법원일 수 있어요. 특별법원은 못 두지만 지금 말하는 거는 재판부거든요. 특별재판부를 두고 안 두고는 헌법 규정이 없습니다. 갖다 붙일 게 아닌데 문헌적으로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있으면 되고 모든 건 헌법의 대법원으로 법관은 양심에 따라 하고 법관은 법률에 따라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헌법 규정으로 봤을 때는 법관은 어떻게 하든지 뽑든지는 다 법률에 위임이 돼 있는 거예요. 법원 조직법 같은데 그러니까 헌법에 반할 일이 사실 없거든요. 없고 실제로 우리 헌법 질서 속에서도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했거나 만들었던 적도 사실 있고요. 반민특위가 그랬죠. 그런 상황이 있고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좀 강의를 잘해 주시던데 견제 균형입니다. 우리가 맨날 말하는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 이게 뭐냐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있으면 입법부가 국민의 그 1차적으로 선임되는 그러니까 민족 정당성이 첫 번째로 있는 게 입법부예요. 대통령도 첫 번째 가장 크지요. 그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가장 많이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 헌법 1조의 국민 주권 얘기잖아요. 모든 권력 국민으로 나온다. 지명 권력들이 2차, 3차인 거예요. 대법원장이나 대법원들은 되게 슬프지만 지명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사법시험차가 된 사람들 오랫동안. 그러니까 내적인 예를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특별재판 만드는 것도 아무 문제도 없을 뿐더러 지금 법원이나 법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이상한 판결들에 대해서 이제는 손을 좀 봐야 될 상황 아니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이 아주 저는 귀에 확 와닿더라고요. 끝입니까? 그래서 지금 대법관 또 대법원장이 지금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자기들 권익 지키려고 하는 거. 이 사람들 한 게 뭐 있는데 사법시험 된 게 다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 청대협 비롯해서 사법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시험 봐서 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정 다른 법에는 선출직도 있어요. 예. 법관을 선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도 사법시험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스물 몇 살 때 사법시험 대가 사법시험 성적 좋은 애들 성적으로 뽑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도제식으로 해서 교육받아서 20년, 30년간 법관대가 30년 하면 대법관 되는 거예요. 예. 뭔데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뭔데요? 왜?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근데 본인들이 그 왜 모여서 내적인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헌법 문헌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적으로 따져봤을 때 5년 단위로 선출되는 그 대통령이 민족 정당성이 높습니까? 또 국회의원 4년마다 선출되죠. 네. 우리 성남시장 갈 우리 김지호 4년마다 선출이 되는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은 정당성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4년마다. 법관은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험 봐서 통과한 거밖에 없고. 저도 다 됐어요. 그러니까요. 안 했을 뿐이지. 예.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자기들 권익인 양 얘기한다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더 나아가서 법원조직법 바꿔가지고 그냥 판사를 뽑는 걸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당장.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도 문제될 게 없죠. 문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카르텔은 오늘 작동하겠죠.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들 입에서. 일단은 특별재판부 위원 얘기도 할 거고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그 얘기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위원적인 얘기들 논리 엄청 잘 만들어내잖아요. 예. 이런저런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할 거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얘기할 거고 예. 대법관 수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거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도 아마 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까지요? 예. 혹시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조의대 예. 사법부가 초지일관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사법부의 권익을 지키겠다? 예. 아니 12.3 내란이 일어난 날 그 불법 쿠데타 불법 계엄이 뭡니까? 사법부의 권력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군사재판에서 본인들이 직결 처분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부가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의대 대법관이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예. 뭐 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만 했고 아니 여기서 나오는 법원장 회의를 했습니까?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판사들이 모여서 규탄을 한번 했습니까? 아니 정말 본인들의 권리를 빼앗을 때는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예. 입장도 안 내다가 지금 말이지 국회에서 괜히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합니까? 아니 직위원 재판부 직위원 예. 지금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감찰 결과조차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대엽도 국회에 나와서 그때 질의받았을 때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발언을 했고요. 그 내부에서 감찰하겠다 했는데 그 뒤로 깜깜무소식입니다. 자기 스스로 본인들의 치부를 감찰조차 못하는 조직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국회에서 우려할 수뿐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재판이 똑바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속옷 속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속에 피의자 뭐 하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안 나오고 띵띵 놀고 예. 있지 않습니까? 집사 변호사랑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 옛날에는 뭐 새벽 5시까지 거기서 회의를 했다면서요. 몸이 안 좋고 눈도 나쁜데 이 부분 관련해서 사법부가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 대우를 해주고 재판은 늘어주고 이렇게 했다가는요. 사실 국가 반역에 관련한 이번 내란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려가 생기니까 예. 국회에서 이런 검토를 하는데 그냥 쌍심지를 키고 막 반대를 하고서 위헌이다 그럴 거면요. 법복 벗고 예. 국회의원 출마해서 그냥 재판부 당을 만들면 돼요. 그렇잖아요. 왜 공무원이 이렇게 규정에도 없는 회의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나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들 중에 재판관 뽑아가지고 이번 재판하자. 그럼 위헌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할 일을 똑바로 못하니까 나서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법원장 회의를 한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3심 항소심 관련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그거 빼고 그게 정당한 재판이자 재판 절차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초고속으로 진행이 됐었던. 그런 같지 않은 재판을 말이야 자기들 멋대로 판결 내려가지고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정말 대통령 선거를
망치는 예. 그런 행태를 하고 나서도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검찰 개혁이다, 사법부 개혁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말에 있어서 좀 자제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법부도 썩을 대로 썩었다 예. 이런 생각뿐이 안 듭니다. 특검이 이제 만들어졌을 예. 때도 사실은 비슷한 논란이 있었어요. 검찰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 검사가 있는데 왜 특별한 수사를 하는 검찰팀이 생기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도 있는데 지금은 특검이 어쩌면 일상화가 돼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입법부가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성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사실 입법의 영역이에요. 네네. 그만큼 입법부가 사실은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하잖아요. 법을 만들면 그 법을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소극적으로 심판하고 예. 심사하는 기능이잖아요. 딱딱딱 맞아요. 다만 구성원을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가 결단한 게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직접 뽑는 거고 행정부 중에 수장, 대통령만 직접 뽑겠다는 거예요. 사법부는 너희들은 그래, 뭐, 우리 구조에서는 공부 잘한 애들 해가지고 도제식으로 해라.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 지금 조희대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했던 거 지금 보면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닌 것처럼 네. 보이니까 요거에 한해서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재판을 이재명이 한답니까? 제가 합니까? 아니죠. 저는 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뭐 예컨대 정청래 의원이 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구성을 하는 거예요, 법에 맞게. 특검처럼. 예.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인데요? 필요하다면 지기현 말고 법관 중에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특검도 검찰 파견을 받잖아요. 예. 검찰이나 검사나 수사관들. 마찬가지로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판사를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특별재판부도 지금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재판부가 있지 않나요? 뭐 이혼을 전문. 근데 그 전단재판부 같은 예.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다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가능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 입법의 영역이에요. 예컨대 이거는 불가능해요. 헌법에서 지금 헌법 문헌상 봤을 때는 특별재판소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헌법재판소처럼. 지금 문헌을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민주당 옆에 예. 특별재판소 이래가지고 민주당 앉아가지고 탁 있고 뭐 이러면 이건 안 되겠죠. 예. 이게 견제와 균형이 깨져버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재판부 같이 진행하는 거는 지금 헌법 문헌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예. 거예요. 그 아까 전에 김재호 대변인 말씀에 이어서 제가 그냥 한 가지 여쭤보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에 대한 이야기, 뭐 네. 항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얘기를 저는. 하셨는데 그때도 사실은 많은 국민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조희대 대법관 저 왜 저러나 그 정치적 의도가 그때도 있었다고 보시는 거고 이번에 만약 그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 또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대법원장 이 사람 윤석열이가 뽑은 거 아닙니까? 그거 정신 못 차리고 이래 있고 계속 그 짓거리를 하는 게 윤석열이하고 같은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뭐 떨릴 거예요. 자기 뽑아준 사람 감옥 가 있기도 예. 하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했던 거고 이 대법원장이 인사했던 사람들이 많은 수가 법원장들이에요. 똑같은 속내를 하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다행인데 예. 지금 대법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대법관들 보면 이상한 예. 한 사람의 3명 빼고는 다 이상한 판결 내려가지고 속전속결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책임 안 묻고 있죠. 예. 법관이니까 안 물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김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서 뽑혀져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법원장도 마찬가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 행위를 자기가 알고 있는 법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또 그딴 소리 할 거예요. 재판이 정지되면 안 되느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겁니다. 예. 아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권익이나 권리를 아니면 그걸 관철시키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참 이게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는 게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실행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법치주의를 뽑힌 사람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뽑혔으니까 윤석열 뽑은 것들 아닙니까? 그걸 네. 뽑아주면 그걸 끊어야 되는데 네. 뽑아줬으니까 고마우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냥 솔직히 자 얘기를 할게요. 네. 그냥 이거 조희대 이 사람은 뭐 능력이 돼가 한 겁니까? 윤석열이가 뽑아준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똑같은 짓거리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화를 내는. 예, 아니 근데 너무 시원합니다. 인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간입니다. 예. 이게. 은혜는 황금 거북이만 갚는 줄 알았는데 예. 판사들도 황금 똑같아요. 거북이 그렇죠. 판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를 뽑아줬기 때문에 지가 생각하는 거 예. 똑바로 양심이 판단하지 않고 그게 맞게 하는 거예요. 다만 다만 좋은 건 헌법재판소도 그 많은 재판관들이 뭐 일부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윤석열이가 지명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래도 전원일치로 탄핵이라는 예. 결정을 받았죠. 대법원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예.
안 그렇잖아. 왜 그런 거야? 대법원은 왜? 인간이 잘못했다니까요. 잘못 뽑은 거죠. 잘못 뽑은 것이다. 저 뽑아봐요. 제가 그러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픽스 정치본색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여론도 있지만 사실 기득권 언론들 같은 경우는 위원 프레임을 계속 약간 주입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구조로 이렇게 몰고 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있고 뭐 대법원 얘기도 듣는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들만 들어오면 또 위원인가? 이렇게 해서 헷갈립니다. 그냥 정리를 해주세요. 언론의 그 방향성?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 언론이 가장 이건 다 조금 같이 통안해서 얘기하면 가장 나쁜 측면 중에 하나가 나열식으로 보도를 해요. 가치 중립적으로.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위원이 아니라 하지만 법원장 회의가 열렸는데 위원이라 하더라. 그냥 보도가 말아요. 그거 맥락이 뭐냐면 내란 같은 거 보도예요. 언론이 보도할 때 뭐 김조 대변인 우리 방송에 많이 출연한 지상파 방송 딱 가보면 국민의힘 이상한 애들 나와가지고 내란 아직 정해진 거 아니다. 내란 얘기하지 마라. 계엄하면 어때서? 라는 인간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열식으로 다 배치하는 거거든요. 기계식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을 하려고. 제가 계속 예를 드는 게 나치가 학살한 거, 유태인들 학살한 거 갖고 뭐 학살 좀 하면 어떠노? 좀 덜 주겠지 않느냐? 팔만 자르고 뭐 가스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여기 나왔어. 그랬다가 동일한 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기장에 내란 성공해가지고 정청래 죽고 다 죽었어야 되는데. 송원석처럼.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방송이라는 어떤 공적 자리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해주니까 송원석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론은 아직까지도 가치 중립적인 것이냐 하면서 무차별로 보도를 할 겁니다. 아마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식으로 보도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좀 현명한 뉴스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도 덧붙여서 드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내란 진압도 잘 안 된 상태에서 민주주의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대통령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권 분립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움직이는 거, 법원장 회의를 갖는 거, 이거는 뭐 일종의 기득권적 저항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조희대는 말은 또 달리하네요. 사법개혁은 국민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론화해야 된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임 소장님? 국민이 아니라 우리 법관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속마음이 아닐까요? 아니 이들에게 국민은 누군데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지기현 같은 판사가 재판에서 회피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조희대 이 대법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선출하려고 한 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무자비한 사법 탄압을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처벌을 받으라는 게 우리 국민적인 공론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이 바람직한 방향? 그러면 우리 국민이 야 조희대 너 나오고 지기현 너 나오고 그다음에 대법원장도 선출을 뽑자라고 하면 그거 들을 건가요? 우리 국민은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요. 그래서 어디서 국민 타령을 합니까? 그러면 일단 지기현 판사부터 어떻게 좀 해보세요. 지기현 판사 지금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그 룸사롱 사건 지금 아직 해결도 안 됐어요.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저질렀던 내란숙의 피해자 윤석열을 탈옥시킨 행위들 이거 조사 제대로 들어갔나요? 아니 이런 것도 해결 자기네 안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일도 해결 못하면서 본인이 어디 공론화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 문제도 해결해야지. 어디 내란 동조했던 사람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국민 팔고 공론 이야기하고 무슨 정확 검토를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이런 오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따라서. 그러면 윤석열도 똑같아야 되는데 윤석열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자기만을 위한 시간법이 새로 만들어졌고 윤석열 탈옥한 다음에 그 시간법은 다시 없어졌고 하면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게 지기현 개인의 작품인지 아니면 조희대부터 법원 기득권 세력이 함께 움직인 건지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책임 안 졌는데 약간의 개혁, 이게 정말 굉장히 심각한 개혁도 아니고 약간의 개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저항하는 거죠. 그렇죠. 뭐 특별재판부 얘기를 하는데, 저는 특별재판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대법원 다 검토했었어요, 과거에.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 니네들 문제를 어떻게 니네들이 재판을 하냐라고 논란이 많아서 되게 흐지부지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저는 조희대와 10인의 대법관들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만 페이지를 2시간 만에, 아니, 이틀 만에 읽으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 가지고 예를 들면 금세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특별재판부가 유연성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여기서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8년도에 경실련에서 법과대학 교수들, 전임 교수들 70명한테 이걸 질문을 했어요. 네. 70명 중에 50명은 유연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20명 정도가 유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문가들도 특별재판부 만드는 게 유연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법과대학 전임 교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스스로가 법을 갖다가 스스로 예를 들면 어기는 행위를 갖다가 여론조사에서 밝혔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그냥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위헌이라고 하는 소위 언론 프레임, 정치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자고 오면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직진하면 된다. 그럼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좋아하실 거고, 이미 특별재판부 어디죠? 그 여론조사 꽃인가요? 거기 조사했을 때 한 5.5대 한 3 정도 나왔거든요. 네. 찬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의 사법부가 내란 수괴와 내란 주요 종사자들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공신할 만한 판사들에게 이 판결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한겨레와 조선일보 등 많은 신문이 이제 이 대통령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아니라고 했던 걸 일면 톱으로 뽑았더라고요.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이니까 대통령의 말을 일면에 뽑는 건 맞는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였나 싶기는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남북관계도 있고 꾸준히 노력하겠다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쭉 여러 가지로. 우리 또 국민들, 민생.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도 다